나도 모르게, 나도 의도하지 않게 이런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주짓수입니다. 오늘은 체육관에서 왜 흰띠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야 하는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보듬는다는 표현이 조금 과장스러운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비유를 해보자면은, 여러분은 혹시 온라인 게임 많이 해보셨나요? 이제 온라인 게임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어느새 게임이 고인물 게임이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 이 고인물의 사전적 의미는 지대가 낮은 논밭에 농작물에 해를 줄 정도의 깊이로 빠지지 않고 잠겨있는 물을 말합니다. 이처럼 게임을 하는 사람의 신규 유입이 없고 계속 하는 사람만 남아있고 그마저도 조금씩 증발해서 사라져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좀 다소 부정적인 느낌이 강한데요. 주짓수가 그런 고인물 스포츠라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하는 분들이 그런 해를 끼치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런 고인물 현상이 지속이 되면 그 게임은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발전도 많이 없어지는 편이고, 기존 유저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이벤트들만 좀 많아지는 편이고, 결국 하고 있는 사람들만 즐기게 되는 기존 유저들만의 파티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게임을 새로 시도하게 되는 신규 유저들의 진입장벽은 점점 높아지게 되고, 게임 초반에는 조금 재미를 느끼다가도 나중에는 이 진입장벽에 막혀서 흥미를 잃고 그만두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물론 근성이 좋은 분들은 계속 하겠죠. 이렇게 고인물 게임이 돼서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직접 언급을 하진 않겠지만 몇 가지 게임들이 있긴 한데, 그 게임들도 기존의 유저들이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가는 거지 새로운 유저가 많진 않아요. 이 게임에 대한 비유를 주짓수로 옮기자면, 기존에 주짓수를 수련하고 계시던 분들이 나도 모르게, 나도 의도하지 않게 이런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일정 수련 기간을 거친 분들이나 지도자분들은 그런 역할을 하진 않아요. 오히려 수련 기간이 좀 애매한, 바깥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조금 길긴 하지만 그래도 주짓수 내에서는 그렇게 길지는 않은 흰띠 분들이나 블루벨트 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저도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아직도 제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경우나 다소 배려를 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스파링을 할 때마다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곤 해요. 상대가 기분이 나쁘진 않았을까? 내가 너무 배려 없이 스파링을 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흰띠나 파란띠 분들이 이런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제 생각에는 이때는 본인들의 성장 욕구도 굉장히 강한 때예요. 왜냐면은 물론 블루벨트 정도 되면은 운동을 2년 이상 수련한 분들이 많을 테지만, 그래도 주짓수에서는 블랙벨트로 가기 위해선 최소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블루벨트 분들도 아직 갈 길이 멀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때는 순수하게 본인이 성장하고 싶은, 기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고, 승리하고 싶은 욕구도 굉장히 강합니다. 간단한 스파링이라도 뭔가 상대방한테 지는 느낌이 가면 썩 개운하진 않죠. 기분이 안 나쁠 수는 있어요. 사람마다 항상 다릅니다. 근데 그래도 내가 이 스파링을 좀 주도하는 게 더 기분이 좋지, 내가 기술 연습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주도를 할 수 있으면 더 기분이 좋지, 막 끌려가거나 밀리면 기분이 좋진 않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도 이런 흰띠나 파란벨트 분에 속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도자분들의 레벨 경지에만 이뤄도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내 수련에만 집중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성숙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이런 분들이 주짓수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의 성장에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게임보다 주짓수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게임을 처음 시작하면은 처음에 항상 그런 설명하는 부분도 나오고, 튜토리얼이나 간단한 미션 등을 통해서 숙련도를 조금씩 올려주죠. 초반에는 적응할 수 있도록 강제로 숙련해주는 기간을 만들어줍니다. 과외 같은 거죠. 근데 주짓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외를 받아도 그만큼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수업이나 운동을 열심히 해도 내가 생각하는 만큼 몸이 안 따라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경우죠. 게임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한테 내가 앞으로 가라고 하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라고 하면 뒤로 가고, 상대를 때리라고 하면은 열심히 때리죠. 그만큼 게임 캐릭터는 수행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내 몸이 오히려
수행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옆구르기를 하려고 하면 마음과는 다르게 내 몸은 앞으로 구르고 있고, 뒤로 구르려고 하면 또 옆으로 구르고 있고, 상대방한테 안발을 걸려고 하면 그냥 상대의 팔을 강하게 포옹하고만 있고 데미지는 전혀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되곤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언급했던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기존에 수련하고 있던 분들이 본인의 자존심을 앞세워서 나를 무자비하게 제압한다면 이분들은 이렇게 방어막도 없는 상태였는데 좌절감이 더 크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락의 직행열차를 타는 거죠. 자존심과 승부욕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파링, 이제 체육관에서 일어나는 수련은 내가 승부욕을 앞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배사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건 좋겠지만 그게 또 승부욕이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이 순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환경이나 먹을 것 이런 것도 걱정을 하듯이 주짓수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평생 건강하고 건전하게 주짓수를 수련하면서 후배들이라고 해야 되나? 뒤에 들어오는 분들, 수련자분들에게 조금씩 간단하게 조언도 건네고 같이 수련해온 분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랫동안 주짓수를 수련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은 이제 나중에는 주짓수를 할 때도 별로 없어서 그냥 이제 도복도 이제 장롱 한 구석에 담아놓고 띠도 그냥 오이 접어놓은 상태에서 장판에 그냥 앉아서 가족들한테 옛날에는 이런 주짓수라는 운동도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단다라고 얘기만 하고 싶나요? 어떤 스포츠든 어떤 분야든 원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발전하고 더 지변도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주짓수도 똑같습니다. 주짓수를 수련하는 인원이 늘어야 기술도 더 발전을 하고 앞으로 지변도 더 넓어지겠죠. 세계적인 대회도 더 많아지고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도 더욱더 많이 갖춰질 겁니다. 새로 수련을 시작하시는 힌트분들은 주짓수의 짧은 미래 또는 먼 미래라고도 생각됩니다. 이렇게 수련자분들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고 그분들이 더 오래 남으면 남을수록 주짓수의 발전 가능성도 인기도 더 높아질 겁니다. 오스.